연일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달동네는 이런 폭염이 더 힘든 곳인데 찜통 같은 집에서 더위에 맞서고 있는 달동네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바다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에는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민들은 양식장 어패류 폐사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밀양에서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밀양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책브리핑에서 들어봅니다. 의령군의 한 공무원이 군의회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막말과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인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도 못 쉴 만큼 찜통 더위에 경남에서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남에서는 모두 222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창원과 김해, 양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40대 순서입니다. 대부분 열탈진과 열사병, 열경련 등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경남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7일 오전 11시쯤 창녕군 유어면에서 한 80대 남성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산청군 단성면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8일 오후 기준 2명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른 사망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명을 제외하고 7일까지 경남에서는 모두 6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길어질수록 더욱 힘든 곳이 바로 달동네인데요. 네, 찜통 같은 집에서 더위에 맞서고 있는 주민들을 표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창원 대표 달동네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에 불볕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창원시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오니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3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은 나이 든 어르신들. 숨 막히는 더위를 견디지 못해 눈만 뜨면 찜통 같은 집을 떠납니다. 이런 탓에 이른 오전부터 동네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집에서 전복이 들어놔놓고 점심 먹을 때나 약간 좀 들고 그러고 어제 나오면 전복이 버섯 들고 나고. 마을 중심부에 주민들을 위한 공동 쉼터가 있지만 여름엔 이용이 어렵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노인 쉼터입니다. 쉼터 안에는 난로 등 난방기구는 있지만 냉방시설이 없어 인근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사진 골목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부채질과 선풍기로 버텨야 합니다. 설사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전기요금 걱정에 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계속은 못 틀거든요. 집에서 이제 샤워 같은 거 자주 하고 그렇게 지내지. 더 뜨겁고 길어진 무더위에 열악한 주거 환경까지 더해져 고통받고 있는 달동네 주민들. 이들의 힘겨운 여름나기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해상에도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어민들은 양식장 어패류 폐사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완도에 있는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10년째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곽상훈 씨는 지난해 전복의 70%가 폐사해
피해가 컸습니다. 곽 씨는 올해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수온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다른 여건들이 또 갖춰졌을 때 수온이 갑자기 또 올라갈까 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바다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되는데 이때 전복과 같은 어패류들이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 양식장의 경우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와 면역 증강제를 보급하지만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 양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워 산소량을 늘리거나 산소통을 활용해 산소를 주입합니다. 냉각 설비가 최선이지만 비싼 비용 탓에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과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고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피해에 따른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료와 폐사체 처리기 등을 지원하고 예방 백신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액화산소 장비 가동이라든지 양식 밀도 조절, 사료 공급량 조절 등 양식장 현장 관리 지도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면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달 17일 밀양시 하남읍에서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일부 세대의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문이 떨어져 나갔고 아래층은 천장이 내려앉아 이재민까지 발생했는데요. 밀양시는 이들을 돕기 위해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손윤식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입니다. 네, 과장님. 먼저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7월 17일 하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 이후 우리는 7월 19일 사회 재난으로 긴급히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하고 건축물 안전진단, 그다음에 외벽 복구, 수도, 가스관 등 시설을 복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임시 주거시설 및 급식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하여 건물 내부 손상이 워낙 심하여 입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는 8월 5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모금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 시민과 공직자, 단체, 기업 등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실시하며 모금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남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정 기탁서를 작성하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로 성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손윤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령군의 한 공무원이 군의회 의원을 검찰에 고소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동산공원 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행정사무조사 당시 해당 군의원에게
막말과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달 1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군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 의령군지부는 소송 비용 975만 원을 모금해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8일 열린 202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 대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조선업 특화 취업 지원 플랫폼, 우주항공 방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투자 유치 확대, 기업 성장 연계 일자리 창출 등도 성과로 꼽힙니다. 지난해 6월 경남도는 역대 최고 고용률인 63.5%, 지난해 8월에는 역대 최저 실업률인 1.2%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은 올해로 13회째입니다. 지난 2012년 정부의 지역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시작됐으며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경남도뿐 아니라 도내에서는 김해시가 우수상을, 창원시와 사천시가 특별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7일부터 2년 연속 마산만에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 폐사와 관련해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담팀은 마산 하포구청장을 단장으로 정책팀과 대응팀, 환경팀 등 3개 실무팀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창원시는 월 2회 회의를 열어 정어리 발생 동향과 전망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후원금 등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 절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K-명상의 중심 부산이라는 슬로건으로 부산 국제불교박람회가 백스코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 마이스 도시로의 성장과 부산 국제불교박람회를 통한 명상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람회는 8일 개막을 시작으로 나흘간 열리며 선과 명상전, 불교 공예예술문화전, 장인공방전, 해외교류전, 체험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는 힙한 불교로 화제가 된 뉴진 스님의 불경 전자음악 디제잉 파티와 가수 관서연 보살의 참불가 무대 등 2030 젊은 세대도 사로잡을 만한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본청 장학관을 비롯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등 모두 482명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2명의 직속기관장과 5명의 교육장 모두 넓은 시야와 관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5명의 교육장은 지역사회와 교육적, 사회적으로 연대해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부산신항 보안구역으로 잘못 진입해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부산신항 동측 컨테이너 출입 게이트로 무단 진입하려다 초소 근무자가 제지하자 통제에 불응하고 부두 안으로 달아났고 추격한 검색반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체혈을 요구해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